안녕하십니까. 꽃보다 비자 F4 취득을 위한 정부 처리 기능사 총정리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7번째 시간으로 제2회 기출보건 문제를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성적 처리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체 학생 수가 10명이고 그 10명의 학생들이 입력을 쭉 받으면서 동시에 함께 학생들의 총점과 평균 점수 그리고 석차 그리고 평균 점수 5점마다 별 표시 하나씩을 출력하는 그래프를 작성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일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보시면 10명의 학생의 총점이 모두 다르다고 가정되어 있고, 그리고 연산의 결과 소수점 이하는 자동으로 들삭되며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들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크게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소수점 아래까지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등수는 총점이 높을수록 높은 등수를 가지게끔 하는데, 총점이 90점이면 90점이 1등, 80점이 2등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이 높은 사람이 석차 순으로 1위, 그리고 성적이 낮을 경우에 성적에서 2등, 3등 이렇게 뒤로 배치하게끔 이렇게 구분해서 출력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석차를 구하려고 할 때는 일단 먼저 석차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문제의 알고리즘에서도 그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일단 석차를 보시면 학생의 점수가 만약에 95점하고 그리고 87점 그리고 97점 86점 이렇게 총 4명이 성적이 있다라고 할 경우, 이게 성적에 해당하는 총점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에 석차에 해당하는 값은,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7점이 1등이 되겠죠. 그리고 95점이 2등이 될 거고요. 그리고 87점이 3등, 그리고 86점이 4등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이유는 아시죠? 성적이 높은 점수가 이제 더 높은 석차를 가진다는 거니까 이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걸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풀으려고 할 때, 알고리즘에서 이 문제를 해석을 하려고 할 때 보시면 지금 여기서와 같이 지금 보시면, 여러분 알고리즘 보시면 이와 같은 순환구조 형태로서 여기서 석차를 구하고 있습니다. 석차를 구하고 있는 곳이 이곳인데, 순환구조, 즉 반복되고 있는 루프문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부분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t의 1, 그리고 t의 2, t의 3, 이건 t의 4에 기억되어 있는 값들입니다. 즉 t라고 하는 배열이 바로 성적을 의미하고 있는 이 총점을 의미하고 있는 이 값이고요. 그 다음에 요 석차가 구해지는 값이 지금 이 R이라고 한 변수에 해당하는데, 배열 변수입니다. R1, R2, R3, R4 이런 식으로 요것들이 기억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들 구해야 되죠, 우리가. 이게 구하는 게 우리가 이번 문제의 핵심이니까요. 자, 이걸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석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복 루프, 즉 두 개의 루프문이 동시에, 즉 순환문 하나, 순환문 두 개가 있죠. 이와 같이 반복 루프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 P하고 Q라고 하는 변수값을 이용했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실행합니다. P의 값이 1일 때 보시면 P의 값이 1이라고 할 경우에 이 T의 P번째 값하고 비교를 하는데, 즉 뭐냐면은 P의 값이 1이라고 할 때는 1회전이라는 뜻입니다. 1회전을 하면서 동시에, 자, Q의 값은 뭐부터요? P 더하기 1부터 CNT라는 게 맨 마지막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P의 값이 1일 때는 우리가 선택된 값 R의 1을 이 첫 번째 점수에 해당하는 석차를 구할 거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제 비교되는 값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이 값들을 비교합니다. 즉 요 95가 기억되어 있는 t의 첫 번째 값을 가지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값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 석차의 값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약간 특이하게 지금 아래쪽에
기억되는 값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기억되는 값이 R의 값이니까 이 R의 값을 일단 무시하시고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P의 값이 이럴 때 보시면 P의 값이 1일 때 Q의 값은 P 더하기 1이니까 2부터 CNT까지죠. CNT는 현재 여기 우리 지금 예를 든 거는 4입니다. 4개의 값이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비교하는데 T에 자 우리가 석차를 내려고 하면 종점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종점하고 평균을 비교해 가지고 석차를 낼 수는 없으니까요. 자, 석차를 구하기 위해서 종점과 종점을 비교합니다. 즉 T의 P번째니까 P가 1이니까 자, 여기서부터죠. Q는 대신에 Q는 2부터 시작해서 Q가 3일 때, Q가 4일 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 R의 첫 번째 값은 자, 볼게요. T의 P번째하고 그 다음에 T의 Q번째를 서로 비교합니다. 자, Q가 2일 때는 95하고 87을 비교하죠. 뭐가 큽니까? 95가 크죠. 95가 크기 때문에 자, 87이라고 하는 87이면 이게 R2의 값인데 R2의 값에다가 R2는 R2 더하기 1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석차를 구분할 때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거든.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석차에는 초기치 항상 반드시 맨 첫 번째는 1을 기억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초기치 1을 기억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1이 기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현재 이 값이 Q번째의 값이 T보다 더 적기 때문에 P번째보다 Q번째가 더 적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RQ에다가 1을 더합니다. 즉 R2가 현재는 다들 R1도 다들 1이 기억되어 있는데 1이 기억된 상태에서 T의 첫 번째하고 그 다음 T의 두 번째를 비교하니까 두 번째 값이 더 적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더해서 이게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거 반복 구문에서 안쪽에 있는 반복문은 바깥에 있는 것이 선택된 값에서 안에 걸 다 반복하고 난 뒤에 탈출해서 또 1 더 증가한다 했죠. 즉 P는 1을 유지한 상태에서 Q는 2, 3, 4 다 반복해야 됩니다. 현재 P 값이 1인 상태이고 Q는 지금 2였고 이제 또 Q가 3일 때입니다. 3일 때 95하고 97을 비교하니까 어떤 게 더 큽니까? 97이 더 크죠. 그러면 작은 데 해당하는 이 R의 첫 번째에다가 1을 더하는 거죠. 즉 이게 또 2가 됩니다. 1에서 1을 더해서 2가 됐죠. 다시 또 자, 첫 번째하고 네 번째 비교하니까 뭐가 더 자, 여기 더 작죠. 즉 네 번째 값인 여기에다가 1을 더해 가지고 이게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첫 번째 P의 값에 해당하는 이 값, 이게 R의 첫 번째 값은 2등이 된다. 즉 이게 2등이라는 뜻이죠.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 같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번에는 P의 값이 2일 때를 볼게요. P의 값이 2일 때 그러면 Q는 3부터 4까지죠. 즉 Q는 이게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 비교합니다. 즉 위에 건 비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 석차는 이미 구했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P의 값이 2일 때 이걸 선택한 값에서 요거와 요걸 서로 비교하는 거죠. 이거 87보다 97이 더 크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두 번째 작은 값에 해당하는 것을 1을 더해야 되겠죠. 3이 될 거고요. 87하고 86 비교하니까 87이 더 크죠. 즉 여기다가 1을 더해서 이게 3이 되겠죠.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이제 다 끝났죠. Q가 3하고 4까지 했으니 끝났으니까 이때에 해당하는 R2의 값이 3, 87점이 3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이번에는 P의 값이 3이고 Q는 P 더하기 1부터 CNT까지니까 P가 현재 3이니까 4부터 4까지 4만 해당합니다. 자, Q는 4만 해당하죠.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 3일 때 97이죠. 97하고 86과 비교하니까 뭐가 더 크죠? 97이 더 크죠. 그럼 작은 값에 해당하는 네 번째 값, 이 R의 값을 1을 더 더해주죠. 이게 4가 되겠죠. 자, 그럼 끝났죠. 안에 것도 끝났고 바깥에도 끝났습니다. 끝나고 빠져나오게 될 경우 여기서 기억되어 있던 값 R의 첫 번째는 2등, R의 두 번째는 3등, 그리고 R의 세 번째 값인 97은 1등, 그리고 R의 네 번째 값인 요거 86의 값은 4등이라는 거 그 결과가 기억 장수에 다 기억된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석차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석차를 구할 거라는 거 먼저 확인하신 상태에서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다만 이름이라고 하는 값, 이거는 계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번에 구할 때 또 뭘 구하냐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의 값이 각각 따로따로 들어오기 때문에 총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또 더해야 된다는 의미죠. 자, 그 더해야 한 값이 이 합계 배열이라고 하는 t의 배열에 기억되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 석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총점을 다 구한 상태에서 석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하면서는 못 구하죠. 왜냐하면 다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아직 안 구해졌기 때문에 처음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값은 총점을 구했죠.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값들은 아직 총점이 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석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석차를 다 구하고 총점을 다 구한 상태를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 다시 석차를 구하는 배열이 따로 가야 되겠죠. 석차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점수는 나중에 출력할 때 개인별로 해서 평균점수를 출력을 하는데 CNT는 역시 전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고요. 자, S라고 하는 거, 이 S가 바로 별표시 개수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와 Q가 순환 변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확인하신 상태에서 실제 알고리즘을 일단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가보시면, 자, 아까 나와 있던 것 같이 네임이 학생의 성적, 그리고 M이 자, 미디움 해가지고 이게 중간고사 점수, F가 파이널에서 기말고사 점수, T는 요 두 개를 더해서 구할 총점 변수, R은 석차가 기억될 변수. 이게 기본적으로 확인하고요. P는 여기서 보시면 P는 여기 P 플러스 1이 있죠. P는 여기서 반복시키고 있는 반복 구문입니다. 그래서 P는 이것은 하나의 보시면 안에 보면 배열의 첨자로 활용되고 있죠.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던 제일 처음에는 1이지만 다음에는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해서 쭉 인원수를 계속 더해 나가겠죠. 총 10명이라고 했죠. 현재 10명의 학생이 됐기 때문에 P는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반복을 하다가 11이 되면서 빠져나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P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계속 반복하죠. 근데 10보다 크다라고 할 경우, 즉 P의 값이 11이 되면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10까지만 돌고 11이 되면 빠져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볼게요. P가 1입니다. 현재 1이면, 자, 입력이죠. 자, 중간고사 성적, 이름, 중간고사 성적, 기말고사 성적을 읽어드려서 배열 기억 장소, name, M, F의 기억을 시키고 내려와서 M과 F의 배열에 기억되어 있는 그 현재 첫 번째 값을 더해가지고 어디다가 총점에다가 그러면 T의 P 되겠죠. 우리 여기서 T를 구하는 이유가 총점을 구하는 거니까요. 자, T의 P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기억시킵니다. 대개 이름들 배열 변수를 줄 때 다들 그 이름하고 연관되어집니다. 이 M이라는 것은 미디엄에서 중간고사 성적, F는 파이널에서 기말고사 성적, T는 토탈 해가지고 총점. 거의 대부분 다 총점 구할 때는 T나 토탈, TOT 배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구할 때는 A나 아니면 AVE, AVR 배열 쓰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해를 하게끔 나중에라도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나중이라도 내가 프로그램을 정리하려고 할 때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R의 P값, R이라고 하는 랭크의 준말입니다. 석차를 의미하죠. R의 P번째 값에는 석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치로 1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확인했던 것 같이 자기보다 점수가 더 큰 점수가 나올 때 자기의 석차를 1씩 더했죠. 자, 볼게요. 자, 25점, 28점, 30점, 24점이 있을 때, 자, 이게 현재 1을 안 주고 0이었다고 할 경우, 석차의 값이 R이 0이었다고 할 경우 볼게요. 자기보다 점수가 더 큰 점수가 나올 때 1을 더한다 했는데, 그럼 28이면 1 더하겠죠? 30이면 1 더하겠죠? 23이 24가는 25보다 더 적으니까 안 더하겠죠? 이게 2등입니까? 아니죠. 3등이죠. 이건 3등입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이건 3등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1이 들어갔어야 28일 때 1을 더하고 30일 때 1을 더해서 이게 3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8 볼게요. 28 2등이죠? 여기서 보면. 그런데 28이 25하고 비교할 때 28이 더 크니까 안 더하죠? 32하고 비교하니까 크니까 1 더해야 되죠? 이게 2등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초기치로 1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보면 확실하게 나오죠. 자기보다 점수가 더 큰 점수가 나올 때 1을 더한다는데 아무것도 더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기보다 더 큰 점수가 없다고. 그럼 얘가 1등 돼야 되죠. 근데 만약에 0이 기억돼 있다 하면 얘는 1등이 아니라 0등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석차에는 초기치로 항상 1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보다 더 큰 점수 상대방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내 석차에 기억될 기억 장소에는 1을 더해서 계속 누적시키면 그게 바로 석차가 되니까 반드시 석차에는 항상 먼저 1을부터 주어진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R의 P번째에는 먼저 1을 기억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계속 반복해야 되겠죠. P의 값이 배열의 위치를 의미하는 변수 값이니까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 P의 값을 1 더 증가시켜주죠. 그럼 이제 P가 2가 됩니다. P가 2가 된 상태에서 P의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작죠? 다시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받고, 두 번째 기억시키고, 두 번째 총점 구하고, 두 번째 석차 기억 장수 1 넣고, 3이 되고, 다시 돌죠. 계속 반복해가지고 10이 되면, 자, P의 값이 10번째 값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11번째로 가려고 하는데, P는 11이 됐죠. 내려왔습니다. P의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아니죠. 11이 되면서 10보다 컸습니다. 그럼 내려옵니다. 자, 내려왔는데, CNT를 구하겠습니다. CNT. 아까 얘기했죠. 여기 CNT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체 인원수를 의미하는 CNT라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P의 값은 1부터 CNT-1까지 하는 거고 Q의 값은 P 더하기 1부터 CNT까지 해서 우리가 반복한다 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자, CNT는 10이 돼야 되죠. 왜냐면 10명이니까요. 근데 아까 우리 볼 때 P의 값은 얼마일 때 빠져나왔다고요? P는 11이 되면서 빠져나왔다 했습니다. 그러면 CNT하고 P하고 비교할 때 이 11이 아니라 10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는 10을 넣거나 CNT 이 3에는 10이 되거나 아니면 이 P의 값을 구한다고 하면 P-1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답이 두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 어떤 게 있느냐 가지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CNT는 현재 보니까 총 1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보시면 처음부터 CNT 10번째까지 하기 때문에 10명의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거기 때문에 CNT는 10이 되거나 혹은 이 P의 값을 가지고 이 CNT를 구한다고 하면 P-1. 왜냐하면 P가 11일 때 빠져나왔기 때문에 P-1이 되거든요. 여기서는 문제가 P-1이 있죠. 10도 있네요. 이건 40번도 될 수 있고요. 정답이. 그리고 P-1에 해당하는 11번도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이 두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난 뒤에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성적 총점 구했고요. 석차에는 초기치 1 다 부여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쪽으로 건너왔죠. 자, 건너와가지고, 자, 보시면 순환문, 반복문인데 석차 구하기 위한 석차만을 구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석차만을 구하는 곳이고, 석차를 구하기 위해서, 자, P의 값, 선택된 값은 1부터 전체 A는 -1까지입니다. 왜? 아까 우리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 건 선택 안 해도 되죠? 맨 마지막 그 앞에까지만 선택하고 난 뒤에 처리하면 맨 마지막 거는 자동적으로 석차가 구해졌기 때문에 굳이 맨 마지막 것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해도 상관없지만 할 경우에 여기서 Q는 P 더하기 1부터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빠져나와서 한 번만 더 돌아간다는 것 뿐이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이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CNT-1로 주고 난 뒤에 진행을 합니다. 틀린 거, CNT로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쭉 다 돌겠죠. T의 P하고 비교하는 게 뭐라고요? 마찬가지로 총점이 되겠죠. 총점인데 P번째와 비교되는 건 Q번째죠. Q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T의 Q가 되겠죠. T의 Q. T의 Q가 33분의 있죠. 자, T의 P와 T의 Q를 비교해서 그보다 P번째냐 Q번째 점수 중에서 작은데 만약에 Q가 작다고 하면 R의 Q번째 1을 더하고 P가 작다고 하면 R의 P번째 1을 더하고 이게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전체 이걸 다 끝내고 나왔을 때는 R 배열에는 이미 석차가 모두 다 구해진 상태에서 내려오게 되겠죠. 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다 구했는데 남아있는 거는 평균 구해야 되죠. 평균 구해야 되고요. 아까 개인별 평균을 출력한다 했으니까 평균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균 점수 5점마다 별 표시 하나씩 출력한다 했죠. 그거 구해야 됩니다. 별 표시 구해야 되고요. 그게 요 작업에서 하면서 동시에 인쇄한다는 의미죠.
자, 순환시킵니다. 총 10번이죠. P는 1부터 CNT까지. CNT가 10이니까 현재 10명을 개인별로 해서 출력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볼게요. AVG 아까 얘기했죠. 평균값 AVR이나 AVG 이런 것들은 다들 평균 구하는 거니까 T의 P가 뭡니까? 총점이죠. 현재 P번째. 현재 P가 1이면 첫 번째, P가 CNT에 해당하는 10이면 10번째 될 겁니다. P번째의 T별은 총점이 기억되는, 여기 총점이 기억된 기억 장소 나누기 2. 왜 나누기 2 하죠? 나누기 2 하는 이유는? 그죠? 예. 만약에 우리가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되면 나누기 3 하죠. 평균 구할 때. 여기서는 기말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했어.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200점 만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을 바꾸기 위해서 AVG를 현재 나누기 2로 해서 T의 P라고 하는 총점 나누기 2를 해서 AVG를 구했고요. 자, AVG에다가 아까 S라고 하는 기억장소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에서 최조건에 S는 별표시 곱하기 별표시의 개수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AVG에 몇 점마다 5점마다 했죠. 그러면 여기는 5 여기가 5로 나눠야 되겠네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47점이다 하면 5 나누게 되면 5, 9, 45. 9점 얼마 될 건데 소점 아래는 이미 날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9개의 별표시가 찍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AVG에다가는 5를 나누니까 5가 어디 있습니까? 35번에 있나요? 예, 35번. 35번이 답이 되겠죠. AVG에다 5를 나누면 그게 바로 여기 C죠? 아, S. 예. S 기억장수에 일단 그 값이 기억되게 될 겁니다. 그럼 다 구했죠? 평균도, 별표시 개수도 다 구했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자, 여기 뒤에 세미콜론 붙은 거 있죠? 요거는 라인을 바꾸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인쇄를 쭉 하는데, 맨 처음 네임, 이름을 김개똥, 라고 이름 인쇄했죠? 프린트 출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총점, 얘가 총점이 174점, 그 다음에 평균값이 나누기 2 했으니까요. 87점 되겠죠? 87점 이렇게 인쇄했습니다. 석차, 석차가 3등이다. 이렇게 인쇄했고요. 이 아래 P가 바로 석차에 해당하는 거니까 인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이 평균 점수가 87이니까 87 나누기 5 했을 때 나오는 값이 1하고 5, 6, 35, 7, 35 해가지고 별표시 17개를 찍어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순환하는 거죠. Q는 1부터 27이 어디 기억되어 있습니까? S라는 기억장수 기억되어 있죠. 여기에. 그죠? 그래서 1부터 어디까지? S까지. S가 17이면 17개. S가 만약에 5라고 하면 5번째까지. 뭘? 별표시를 1개씩 찍으라고요. 자,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라 했죠. 여기서 뒤에 붙어있는 이게 계속 이어가는 의미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어가라는 뜻입니다. 어디까지? S번째까지. 하나, 둘, 셋. Q는 1부터 S에 기억되어 있는 17이면 17번째 만큼을 17번 반복해서 별표시 찍는다는 뜻이죠. 계속 찍는다는 뜻입니다. 17개를 찍고 난 뒤에 다 끝났습니다. S가 17이라고 할 경우에 17개를 다 찍고 난 뒤에 빠져나왔습니다. 줄 바꾸매라. 여기서 끝났으니까 다음 줄로 프린터의 헤더를 옮겨라는 뜻입니다. 자,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작업 처리가 끝났죠? 다음 사람 올라가서 P는 두 번째 사람이 만약에 홍길동이다. 홍길동 이렇게 쭉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게 몇 명? 총 10명. 왜냐하면은 CNT는 10이기 때문에 10명만큼 계속 반복을 한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맨 마지막에 종료시키면 총 10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이름하고 그리고 총점, 평균, 그리고 석차, 그리고 5점마다 별표시를 찍어서 그래프 형태로 표시되어 있는 형태의 출력물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들에 대한 우리 모의고사 2번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가장 정형적인 성적 처리 프로그램의 결과치입니다. 석차 구하는 거요. 배열이라고 하는 값을 반드시 우리가 초기치에 1 넣어야 된다는 거. 이건 항상 넣습니다. 항상 1부터 넣고 난 뒤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석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의 종점을 다 구한 상태에서 넘어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구할 때 이건 반복 루프를 사용하는데 석차 구하는 방법이 꼭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같이 양쪽에다 이렇게 기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씩 해서 갈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 다음에 또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다만 양쪽으로 하는데 점수가 적은 곳에다가 1을 더한다는 거, 자기보다 더 큰 점수가 나왔을 때 자기 성적에다 1을 더합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했던 것 같이 만약에 내가 100점 맞았다 하면 나보다 점수가 더 높은 점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1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보다 더 큰 점수가 나올 때마다 1씩 더한다는 거. 그게 바로 요게 이 내용이고요. 비교해서 작은 값에 해당하는 곳으로 갑니다. t가 p번지가 작기 때문에 내려와서 여기다 1 더하죠. t의 q번지가 요보다 더 적기 때문에 여기 내려와서 q번지에다 1을 더합니다. 여기 다 석차가 구해지면 내려와서 이제 개인별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데 안에 반복문이 또 있는 이유는 별 표시를 그만큼 반복수기 어느 만큼 성적에다가 평균에다가 5를 나눈 값만큼을 찍어주기 위해서 요만큼을 이렇게 반복해 가지고 처리해서 종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적 추리 프로그램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기출보건 모의고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